아직도 횡보세입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상황을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다음 주에 있을 FOMC를 좀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짙다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옵션 만기일 맞아서 조금 변동성 있는 폭입니다. 최근에 중국 시장 리오프닝 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최근에 계속 보여왔었는데요. 외국인들의 시각은 다시 또 중국 시장을 좀 유턴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전체적으로 좀 약한 흐름입니다. 어제 좀 많이 빠졌던 반도체 섹터 일부 좀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좀 위메이드가 위믹스 코인 상장 폐지 때문에 좀 급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다른 게임주들은 좀 반등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화학주 같은 경우도 어제에 이어서 견조한 모습이 일부 종목들한테 좀 순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그다음에 플랫폼, 콘텐츠 이쪽 상당히 좀 강한 편이고요. 오늘 5G 섹터주들도 상당히 강합니다. 솔리드, HFR 등 초강세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음식료 섹터주들도 오늘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최악에서 좀 벗어나거나 아니면 환율 효과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좀 뉴스, 이벤트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섹터주들의 흐름이 좀 강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강한 쪽 대표 주자로 말씀을 해주셨죠. 메타버스, 콘텐츠 플랫폼 이들 종목이 오늘장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다음 주에 개봉하는 아바타가 지금 예매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 섹터주들도 내년 CES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컨텐츠, 그다음에 영화관 관련주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 관련주들 좀 강한 흐름이고요. 내년 CES 기반으로 해서 지금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뭔가 좀 이벤트 뉴스 이슈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섹터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은 플랫폼 섹터도 최근에 미국 시장 좀 많이 빠지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또 위믹스 코인 문제 때문에 또 게임 관련주들도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오히려 오늘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악재성 이슈의 좀 해소 이런 과정과 또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해당 섹터주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초반보다는 상승폭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점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고점을 다시 해당 섹터 종목들이 넘어서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좀 추세 흐름 좋은 편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좀 반등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NC소프트도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콘텐츠 중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콘텐츠 플랫폼, 그다음에 게임, 메타버스, 이런 섹터까지 다 두루두루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잘 오늘 견뎌내는 종목들을 선별하는 작업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장 두 번째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5G 관련주의 강세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계속 연속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사 레포트도 관련된 종목군들 속속 눈에 많이 띄는데요. 오늘장 탄력의 흐름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일단 5G 같은 경우도 오늘 레포트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그동안 좀 상당히 오랫동안 좀 소외됐던 섹터주들, 지금 시장 트렌드가 뭐죠? 장기적으로 소외됐던 섹터주들의 회복입니다. 리오프닝 섹터주들도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화학주들도 마찬가지죠. 화학주 대한유화 보시면 바닥에서 70%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느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이제 통신 장비 섹터주들도 슬슬 삼성의 수주라든지 네옴시티 기대감 이런 부분들 커지면서 5G 섹터주들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리포트들도 계속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소외는 됐지만 이렇게 까보면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네, 실적이 좋아지고 있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리포트를 통해서 좀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HFR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그런 흐름이었고요. 오늘 에이스테크도 바닥에서 좀 반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KMW, RFHIC 특히 최근에 좀 솔리드 강세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솔리드도 지금 바닥에서 거의 한 70-80%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또 5G 관련주들도 최악이었지만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본다라면은 네옴이나 나중에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도 영향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이런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부분들 본다라면은 해당 장기 소외주들도 서서히 좀 실적에 따른 변별력 이런 부분들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오랜 기간 동안 안 봤던 종목군들을 이제는 좀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얘기해 주신 게 다시금 또
떠오릅니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마지막 키워드가 음식료 섹터의 강세인데요. 음식료 어떤 쪽 보고 계시는 건지 좀 체크를 해주세요. 네, 사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편의점의 강세도 사실은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으로 좀 강한 부분이 좀 컸고요. 뭐 리오프닝에 대한 뭐 기대감 뭐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주고 있긴 합니다. 일단 뭐 음식료 섹터라는 것 자체가 경기에 둔감하고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을 때 침체 분위기에서 좀 좋은 역할을 발휘하는데요. 음식료 섹터주들 최근에 가장 강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원가 부담이었었습니다. 환율 많이 급등하고 이제 원가 부담이 있었었는데요. 최근에 좀 환율 안정세 찾는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음식료 섹터주들한테 강세의 원인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그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롯데칠성 이런 쪽도 흐름 좋은 편이고요. 오리온도 꾸준히 상승세 좀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빠졌던 뭐 제일제당도 오늘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농심도 꾸준한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보면서 향후에 원가 부담이 낮아졌을 때 그 가격 인상에 대한 폭이 상대적으로 커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으로 전환되는 그 수치는 더 커 보일 수 있는 게 음식료 섹터고요. 그 와중에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신제품 효과를 보고 있는 롯데칠성, 그다음에 꾸준한 수출 효과를 보고 있는 삼양식품, 그다음에 실적 계속 긍정적인 흐름 나타나고 있는 오리온 이런 부분들 계속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낙폭과대 상태에서는 뭐 제일제당의 변화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농심의 강세 흐름 이런 부분들 계속 좀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 이런 부분들 좀 볼 수 있는 기업들 계속 선별 투자하시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리온하고 농심은 차트를 정말 오랜만에 열어봤는데 상당히 좀 인상적이네요. 하반기에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군들 사실 손에 꼽는데 알겠습니다. 음식료도 계속 지켜보자 의견 주시네요. 그러면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를 놓고 살펴봤습니다. 오프닝 픽은 어떤 쪽 보세요? 네, 지금 납폭과대주들 순환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코스메크 코리아도 리포트 한 방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빠져 있어도 기대가 없었던 섹터들도 계속 증권사들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건져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지면 엄청나게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섹터주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5G라든지 뭐 화장품, 면세점, 그다음에 여행주, 항공주 이런 쪽들이었었고 최근에 그런 부분이 중국 흐름을 타면서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그 외에도 좀 낙폭과대 종목들은 계속 좀 챙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오늘만 하더라도 뭐 많이 빠져있던 만도 이런 정도도 좀 올라오는 상태인데요. 궁극적으로 시장이 뭐 반도체도 워낙 안 좋다고 해서 많이 빠졌지만 또 반도체 소부장으로 들어가면 또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다는 섹터 안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안 좋다는 섹터에서 더 이상 실적이 빠질 때가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주변 정세의 변화에 있어서 계속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선별 작업을 하시고요. 초대형주보다는 중형급, 중소형급으로 좀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장기 소외주 안에서도 뭔가 좀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아주 초소형주가 아닌 종목들을 좀 골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뭐 이벤트도 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시장이 최근에 그래도 계속 선호도가 있었던 종목들 그 안에서 좀 조정이 온다라면은 그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들어가시는 전략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 리오프닝 섹터주들은 조정시마다 여행이나 저가 항공사들은 계속 관심 갖고 주가의 하락을 기회로 삼아보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음식료 섹터주들도 유효하고요. 근데 콘텐츠 플랫폼 섹터, 뭐 게임 섹터까지 해서 최근에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종목들도 바닥권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기반으로 모아가시는 전략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에 모멘텀 받으면 확 강하게 튀어오르잖아요. 일정 네. 부분 수익 내신 분들은 그 부분을 빨리 좀 챙기고 그 순환매를 계속해서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때 조정받으면 또 사고 이렇게 해서 비중을 좀 늘려서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좋을까요?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뭐 시장에서 관심 없다가 바닥권에서 일시적으로 강하게 올라온 종목은 당연히 한번 차익 실현해 주시고요. 그 종목이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 그 종목을 재매수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이 종목을 선택을 해서 내가 수익을 강하게 냈다라면은 다음번 주자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이동하는 전략. 이렇게 두 가지로 그런 대응을 좀 하시면은 지금 시장에는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실전 투자 비법까지 알려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 오프닝 픽 만들어봤습니다.